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일대가 2,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경사진 구릉지라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창신역부터 채석장, 숭인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GS건설이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면 재시공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가 당첨 커트라인에서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작구 수방사 일반 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나서 전국에 정말 말 그대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펄펄 끓는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수십 분만 바깥에 서 있다가도 피부에 화상을 입기 쉽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실내에 머무시면서 또 시원한 음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신다면 저희 방송 꾸준히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피서 방법이 되겠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민도 속 시원하게 피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속 시원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짬을 내서 모처럼 휴가를 이제 좀 즐겼는데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마철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비 올 것들에 대해서 대비 단단히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정부에서도 정책들을 발표하고 지금 이런 전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3, 4, 5 모이더라도 부동산이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 더 떨어진다. 아니다. 이제 오르고 있다. 말들 많은데요. 오늘 잠깐 짬 내서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 갖고요. 약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 드릴 건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립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는 시작됐지만 피서철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제 하반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이 시기에 맞춰서 이 하반기에 경제 정책 방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민간 투자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등 지원 제도를 좀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정부가 발표한 그 정책 방향, 그 안에서의 부동산 시장 정책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7월 4일이죠. 이제 엊그제 이제 기재부가 주관을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금리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특히나 이 부동산 관해서 하는 시장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을 거스르는 사람치고 부동산 투자 아니면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성공하신 분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과연 내가 내 포지션은 어디에 있고 나는 그러면
여기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이런 것들 그냥 발표했나 보다라고 해서 지나가면 큰 코 다친다. 한번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 정책은요. 수출 뭐 늘리겠다, 복리도 증진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내용 뭐 한 59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로 관통이 됩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진짜 불패구나.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경제 성장,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문제를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굉장히 깊게 받았거든요. 총 59페이지 중에서 한 4페이지 정도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요. 주거 안정이라고 해서 일단 뭐 역전세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좋습니다. 다 뭐 좋아요. 역전세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DSR 40% 대신 그러니까 40%에서 DTI 60%로 이 퍼센테이율이 약 20%율인데 이 20% 그러니까 완화시켜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 들으면 과연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월급 한 400만 원 받는 사람이니까 요는 뭐냐면 이게 40%에서 60% 됐다고 해서 뭐 과연 내가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뭐 자동차 해서 난 대출을 다 땡겼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월급 한 400만 원, 뭐 대충 그러니까 월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월급 한 400만 원 조금 더 받는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월에 한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난 지금 대출 속된 말로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전세 이런 거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와중에서 얼마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40%에서 60%로 완화시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가 늘어난 거예요.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출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얘는 뭐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바뀌었다? 지금 나는 월 400만 원 벌고 있는 소득자인데 난 대출이 막혀 있는 사람인데 대출을 그럼 얼마를 더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이 5천이니까 DSR 40%로 끊었으면 지금까지는 5, 4, 20, 2천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하는 이 범위에서의 이자 대출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60%로 늘려준다고 해서 20%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5, 20, 약 1,000만 원어치 이자에 해당되는 대출 금액을 더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출 금리 5%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약 2억. 그러니까 난 지금 대출이 막혀 있었는데 월급 400만 원 받고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억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뭐 부장급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나이 있는 한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9천, 1억 이렇게 소득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꽉 막혀 있던 상황에서 4억 정도를 더 대출을 일으켜서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소리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역전세라는 문제는요. 뭐냐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집이 아파트가 10억이었어. 10억이었을 때 그냥 4억
그러니까 5억에 전세를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7억이 돼 버렸네. 그러면 10억에서 5억이면 전세 비율이 50% 비율에 살았었는데 이 금액이 7억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전세금도 떨어져서 한 3억 5천 정도의 전세금을 이게 이제 합리적인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먼저 있던 사람 5억을 지금 후순위 전세입자를 내가 새로 받더라도 3억 5천 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1억 5천을 내줘야 되는데 나는 대출 다 받았던 거야, 이거 살 때. 그러니까 내줄 수가 없던 상황에서 한 2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뭐냐면 앞으로 시중에 우리가 20년도, 21년도, 뭐 1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전 정부부터 집값이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를 뭐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가장 컸던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유동성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풀어진다라는 소리니까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이 쏟아질 거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 즉 방아쇠로 작용을 해서 정부에서 보는 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것만 하나 딱 보더라고 해도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난리 난다라는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유동성 다시 풀어서 시중에서 나라 돈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떨어지는 거 시장 경제에 놔두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따라서 강제로라도 올리려고 한다. 이 소리는 뭐냐? 지금 금액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장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보실 것들은 쭉 올려보시면 뭐 다른 내용들은 크게 보실 거 없고요.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 완화 요 내용에서 또 보실 건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수준으로 놔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시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뭐 11억, 12억 뭐 이렇게 하는 아파트 가격들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공시지가로 얘기한다고 하면 7억, 8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즉 보유세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는 시중 가격 말고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매매 가격 말고 오히려 할인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공정시장이 아니라 이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더 할인율을 정해줘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더 할인을 하기 때문에 과세 이 과표 자체가 낮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요. 보시면 제가 저 사는 집 팔다가 뭐 마포나 여기 아파트 2개도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총 세 채에 공동주택 가격이 뭐 8억이라고 합시다. 세 채. 그러면 합치게 되면 24억이에요. 그럼 24억일 때 종부세 기준 가격 9억을 제하게 되면 15억이 이제 원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면 과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2% 구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죠. 종부세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 60%로 적용해 주면 6, 5, 36, 1은 6, 9 이건 15억에서 9억으로 과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9억이면 또 2% 구간도 아니고 1%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즉 3천만 원 낼 종부세를 900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 완화가 됐다라는 소린 거고 다주택자들 그 전까지만 해도 집 갖고 있던 거 굉장히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뭐 거의 뭐 3천만 원 낼 돈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살 때, 팔 때 말고 보유할 때 이 부담감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 계속해서 이런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됐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부동산 부분을 끄집어 봐서 이 부동산 정책에서 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건설 경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신규 택지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뒤에를 보시면 자,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를 또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해서 1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또 확장을 시켰냐면 이렇게 건설 경기 확대해서 PF 분양 이런 문제들 점점 이제 건설 경기 확대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보시면 인천 9월이라든가 화성, 경기도 광주시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평택 일대에는 4만 호, 4만 6천 호, 3만 호, 18,000호 이렇게 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년째 계속해서 공급 폭탄인데 추가로 또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9월이라든가 화성 진안, 광주시, 김포 한강 신도시, 평택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긴장하시라는 소리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쪽에 또 공급에 대한 폭탄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 전략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부동산 시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4, 5년 정도는 이제 재개발 시장이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서울 위성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하는 건 그렇게 서울의 주택에 대한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에는 어떤 한계가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라고 인식을 했다. 정부도 그렇게 인지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소리가 뭐냐면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뭐 제도 개선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개정안을 조속 입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자 그동안 재개발은 어느 정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신통기획이니 공공재개발이니 뭐 모아타운이니 해서 재개발은 활성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재개발이 선두를 달리겠고 그 뒤로 재건축 굉장히 뭐 이렇게 이제는 수익형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차익형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부동산 부를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제는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것보단 그냥 개발 이익 좀 가져가서 차익으로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하반기 2023년도 남아있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기재부에서 발표한 건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켜서 경기 반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활성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일단 돈에 대해서 유동성 좀 풀 거고 시중에 그러면서 보유세 좀 완화시킬 거고 건설 경기 확 띄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정부도 안 된다는 인식을 하니까 이제는 올린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적어도 지금이 거의 뭐 바닥 언저리인가 보구나. 앞으로는 그래 부동산의 어떤 시간에 대한 투자, 기회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그냥 머리와 가슴에 팍팍 좀 꽂혀서 부동산 앞으로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고 투자에도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좀 염려와 당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잘 이해해 주셨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다시 상담 계속 진행하면서 또 계속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따라가야 성공하는지 그 길도 조금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동성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도 열려 있고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얻어가실 수 있는지 1:1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1억 5천 아니면 뭐 몇십억
이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 시점은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한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 때에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두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보통 보니까 한 적어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까놓으시면서 저랑 굉장히 좀 아주 자세하게 상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갖고 있던 뭐 꼭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말 재밌게 잘합니다. 이 부부관계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 관계 같이 좀 얘기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는 시간 만들 거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 맞춰서 1대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예. 그 아파트 매도 시 네. 양도세율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예, 제가 현재 지방에서 2000년도, 그다음 네. 2014년도에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아파트 두 채를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 3월 달에 네. 서울 도봉구 쪽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29살인데 네. 이 서울 아파트를 그 매도 시 그 양도세가 그 세 가구로 다 포함이 되는지 네. 아니면 아들 하나만 포함이 되는지 좀 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부부 공동 명의로 이미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드님 명의로 서울에 2020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결국에 3주택 상황이 된 건데 이 네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과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서울에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도봉구의 그 서원 아파트거든요. 도봉구의 서원 아파트. 네, 예, 세금과 관련된 부분 좀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2주택인 상황에서 아드님 명의로 서울 도봉구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 당시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라고요? 매수한 시기가? 2020년도 3월입니다. 2020년도면 서울은 이제 규제 지역이었었네요. 예, 예. 투기과열 지구였었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해서 좀 돈을 더 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자녀분이 이때 그러니까 자녀분 나이가 이때 29살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예. 29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당시 29세였는데 일단 세대 분리는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 예, 예, 예. 그렇죠? 만 세대별로 30세 안 돼 미만이니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취득 당시 이건 지금 취득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시는 건 현 시점에 와서 아드님 명의의 주택을 매도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집하고 이 주택하고 합산해서 다주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결론은 아니에요. 안 돼. 아, 예, 그렇습니까? 네. 한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예. 자녀분이 그러면 이 당시 29세였 2020년도면 지금 23년도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만 30세는 넘었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새로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2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 전세를 끼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전세가 나간 후로 지금 전입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글쎄, 그러면 전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전입을 해서 실제 거주도 하고 예, 예. 그럼 거주 2년을 채웠다는 소리네요. 2년이 지났죠. 예, 예. 글쎄요. 그러니까 2년을 채웠다는 소리면 그러면 아드님은 완벽한 세대 분리가 해서 1주택자에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아드님이 팔 때는 비과세. 아, 예, 예.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우리 아버님이 갖고 있던 주택하고 합산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건 뭐 자녀 명의가 됐든 뭐 어떤 명의가 됐든 그러니까 세대 분리하는 당사자 명의의 주택을 임차를 하든 매수를 하든 상속을 받든 증여를 하든 취득을 한 상황에서 뭐 취득을 하든 임차를 하든 한 상황에서 그 집으로 그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가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 미성년자냐 아니냐로 따라서 갈려지는 거고요. 이게 기준이 만 30세예요. 그래서 만 30세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냥 뭐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부모 돌아가셔서 내가 세대주가 되든가 아니면 중위권 소득 지금 한 월 8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냥 월에 80만 원 정도 내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든가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세대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만 30세가 안 됐다. 지금 우리 자녀 나이가 뭐 한 만 27세다. 그런데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가 됐든 주택으로 전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입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면 세대 분리 완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분 명의에서는 그냥 아드님이 지금 팔고 싶으면 그냥 매도하시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가족 잘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게 고민하셨던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셨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에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말씀 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올 6월 달에 신정 뉴타운 4구역을 매수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네.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없으면은 4억 정도로 네. 투자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추천받고 싶어서요. 네, 그럼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화곡동 932-8번지 빌라요. 화곡동 932-8번지. 예, 예.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선 이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전망이 괜찮다 하면 계속 거주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매도하신 자금이 한 4억 정도가 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빼고요. 별개로 4억 정도 예, 예.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예, 말씀 예. 하나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올해 6월이면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6월에 예, 예. 신정 뉴타운 4구역에 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신 걸까요? 예, 예. 이 투자가 잘 된 투자인지도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소장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는 되게 어리게 들리시는데 자산이 많으시네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신정 뉴타운 4구역에 있는 것도 괜찮은 거고 예, 예. 이 지금 화곡동에 932-8번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건데 한번 볼게요. 예, 예. 먼저 신정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캐슬하고 요거 레미안 아델리체 사이에 있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 4구역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예, 예. 그냥 이 신정 뉴타운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보면 요 바로 신정 내거리역 끼고 이웃하고 있는 게 목동 10단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목동 1단지부터 쭉 해서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큰 형이면 이제 작은 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예, 예. 추후에 어떤 호재들이 있냐 하면 목동 아파트가 지금 12개 단지가 다 뭐 이제 뭐 단지 수는 더 많지만 14개 단지가 있지만 예, 예. 요것들이 이제 그중에 12개 단지들이 다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지금 정비 재건축을 하기 위한 밑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4구역도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 당연히 목동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들이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학원 자체를 공용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도 예. 신축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목동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앞에 미니 강의 좀 해드렸는데 재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노후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속도도 탄력을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신정 뉴타운도 4구역도 빨리빨리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뭐 빨리 입주 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주하고 착공하고 새로 입주를 해야 목동 재건축했을 때 요 이익을 그냥 알토란처럼 싹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좀 이제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아요. 예, 예. 화곡동 거를 보시게 되면 화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국회대로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연장으로 해서 이 국회대로가 또 지하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이런 것들이 그 요 지상이 이제 얘네들이 차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 위쪽은 뭐 복합 시설로 이제 저기 홍익병원 사거리까지 이제 이렇게 신월 IC부터 이렇게 이 구간이 이어지는데 예, 예. 요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계획안을 발표했잖아요. 통과가 다 됐거든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 위를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그 용도 지역을 3종 예. 땅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시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용적률이 확 늘어나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겠죠. 단위 면적당. 예, 예. 여기에서 근데 전제 조건을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냥 너희 개발 행위들 다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예. 1000제곱미터니까 약 한 3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300평으로 묶어서 복합 개발해야 돼. 공동으로. 이해되세요? 뭐 기부 체납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공동으로 묶어야 예. 돼. 예를 예. 들어서 우리 필지가 40평이고 예, 예. 옆에 있는 게 50평이고 이런 것들을 합쳐 갖고 300평. 예. 300평 정도 면적이 돼서 복합 개발을 해야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해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썩 지금 제가 상황에서 기다리고 갖고 계셔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은 지금 932-8번지는 별로 저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일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차피 지구 단위 계획안이 발표가 돼서 여기가 특별 뭐 건축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시행업자들이 좀 달라붙어 가지고 뭐 오피스텔도 짓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아파트 질 가능성은 없는 동네죠. 아, 네, 어쨌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무슨 되는 말인지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 살살살 불 때 예. 개발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람 불 때 연날리듯이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매수세는 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가격으로 예. 해서 매도하고 예. 돈 벌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서 그냥 희망 고문하면서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신정 뉴타운 4구역은 좋은 거고. 예.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지금 4억 정도 금액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갖고는 그냥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서울 한강 변화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산은 소장님, 근데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용산구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용산은 안 되잖아요. 용산은 4억 갖고 할 거 별로 없을 건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거주 해야 되니까 예. 안 되는 거고요. 요거는 좀 시간 길어질 게 다음 분 계속 기다리시니까 예, 예. 전화 끊고 한번 저 예, 예. 만나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대1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저하고 얘기 나눠보시면 답이 딱 예, 쓸 예. 거예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물건도 찝어주시나요? 1대1 뭐 상담 물건 때는? 소개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예, 예. 좋은 거 추천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는 두 개의 부동산 중 하나는 괜찮지만 하나는 좀 정리해 볼 필요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또 그와 함께 새로운 투자 계획도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길동 네.
신길 1구역 네. 재개발 지금 중인데 네. 거기 전망하고요. 네. 자양 3동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거 두 지역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역일까요?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신 지역일까요? 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한 4년 한 6, 7개월 정도 됐어요. 두 개 다 동시에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길 뉴타운 1구역에 하나, 그리고 자양 3동에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셨는데 잘한 투자인지 계속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소장님 견해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전 딴 데 가신 줄 알았어. 대답이 없으셔갖고. 아, 그러셨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자양동에 자양 3동에 있는 거네요. 네. 자양 3동이 건대 입구역하고 광진구청 사이에 있는 거고.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양 3동에 있는 뭐 다세대 주택, 뭐 빌라라고 하고 네. 하나는 신길 1구역, 신길 뉴타운에 네. 신길 뉴타운에 있는 것 중에 신길 1구역에 네. 재개발 물건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요렇게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신길 1구역 네. 언제쯤 팔으면 매도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신길 1구역 매도는 지금 바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더 갖고 계시고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두 주택 두 개가 네. 결이 완전히 달라요. 아, 완전 다른 결이야. 완전히 무슨 소리냐면 네. 지금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차익인 거고요.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차익형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수익형 갖고 있는 거고 자양동은. 아, 저기 자양삼동은 개발될 저기 하나도 없죠? B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개발하고는 막 전혀 관계 없고 빌라촌 위- 돼버려. 네, 그 위에 거기 건대라든가 그다음에 건대 또 네. 건대 입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가 7호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세권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 해갖고 아니면 또 건국대학교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쪽으로 해서 임대 수익 월세 잘 받고 따박따박 해가지고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같이 올라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액 갭 투자 물건 그리고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물건 이런 식의 수익형으로 완성이 돼 가는 곳이고요.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네.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결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는 지금 등기를 떼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신길 1구역에 갖고 있는 물건을 떼보시면 네. 여기는 지금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건축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을 거예요. 예. 예. 개발 행위 제한, 건축 제한, 착공 제한 다 걸려 있어. 개발 행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얘네들은 노후화 유지하면서 이대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재개발로. 네. 그러니까 얘는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갖고 있으면. 아, 전망은 좋아요? 좋지요, 당연히. 여기 다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바뀔 거고 영등포 역 쪽으로도 주변으로 공공복합개발 신길역 바로 앞으로도 막 공공재개발, 공공복합개발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영등포역, 신길역, 신풍역, 보라매역, 병무청역 이렇게 해갖고 아주 신축 아파트촌으로 좀 바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다음 블럭이 어디야? 여의도잖아요. 예. 여의도가 또 앞으로 엄청 천지개벽할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영등포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영등포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고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파는 건 아무것도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갖고 계셔야 돼. 네. 그렇게 해서 꼭 쥐고 자녀분 명의로 증여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 하여튼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완공될 때까지요? 그건 나중에 또 전화 한번 주셔. 네네.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오늘 이렇게 전화 상담한 걸로 일평생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계속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실 때 계속 전화 주시고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번에도 이 두 개의 투자 모두 다 잘된 투자였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중에 하나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아들이 분가를 해서 네.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 직장이 용산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자금은 5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집이 분당이라서 분당으로 할지 아니면 용산 근처로 할지. 네. 근데 대출 조금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아드님의 새로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네. 직장 근처인 용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네. 원래 본가와 가까운 분당 쪽으로 하느냐 네네네. 투자 가치 면에서도 어떤 게 더 좋은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럼 자녀분이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아들이요. 아드님이요. 네네. 아드님이면 뭐 용산 살래, 분당 살래는 아드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분이 결정하는 거지. 뭐 미리 엄마가 왜 내 옆으로 아니. 끌고 오려고 그래.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아유, 좀 있으면 장가 가요. 그리고 손주 나니까. 근데 네. 지금 5억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네네. 가용 금액이 5억이고 여기다가 이제 아드님이 뭐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으면 대출을 일으켜서 하겠죠. 네네. 근데 용산은 지금 무슨 구역이다? 규제 지역이잖아, 규제 지역. 네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뭐 이렇게 하여튼 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그대로 묶여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50%예요. 네. 그러면 내가 5억을 가용할 수 있고 네. LTV 50%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아파트 가격이 네. 10억 미만, 10억 이하짜리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 그죠? 네네. 뭐 대출이 일으켜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10억 이하의 용산의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직장이 용산이고 네. 굳이 용산에 없어도 그 주임은 돼요. 그래야 그 주변 용산을 본다고 그 출근할 주변 수 본다라고 있으면. 하면 마포야, 마포. 아, 네. 마포의 용문동, 아, 네. 도화동, 예. 원효로 2가 예. 뭐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저기 위에 공덕동 이 정도에서 어차피 네. 지역은 마포로 좁혀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선택할 때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네. 네네. 마포 지역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 좋은 거는 비싸게 정해져 있을 거고요. 네. 안 좋은 거는 좀 쌓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돈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포에는 뭐 그 정도인 거고 네. 아까 분당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 어떤 그러면 우리 김종희 전문가님의 이시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네네. 물어보시면 네네. 저는 그냥 분당에다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예. 그냥 아들을 옆에 끼고 그냥 꽉 졸라매야 또 헛짓거리 안 하고 잘 살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그냥 좀 탁 해서 그냥 한번 휘어 잡으시고 그러면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분당은 LTV가 60%까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자녀분이 5억 갖고 계신다고 했고 여기에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네. 12억 선까지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12억 선이면 여기 뭐 볼 거 말 거 없습니다. 그 금액이면 요 시범 단지 있죠. 네. 시범 단지 한양, 우성, 현대 다 괜찮고요. 여기에 20평대 아파트 네. 이게 아마 12억 선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 한양 그다음에 순회동 한양 아파트 뭐 대림 여기 있는 요 순회동에 있는 순회역 앞으로 있는 아파트들 다 괜찮고요. 네. 정자동에 있는 공무원 단지, 공무원 4단지, 그다음에 아니면 주공 4단지, 주공 7단지 있죠. 네. 요 아파트들 보시면 돼. 네. 요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자녀분께서 또
그 손주도 낳고 할 거니까 나중에 여기서 터 잡고 사시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학원가가 쫙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애들 공부도 잘 좋고, 그러니까 분당에 학군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거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분당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기도 좋고 하니까요. 네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장 근처의 투자 전략 그리고 본가 근처의 투자 전략 두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아니, 좀 해결해 볼까요? 만수동, 인천 만수동이요.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구입을 해놨는데, 그 빨리 진행이 개발이 되는지, 될지. 그냥 매매를 해야 할지, 그걸 네.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만수동에 어떤 주소 가지고 있는 빌라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만수동 만수 8877에 6-요. 887-6번지. 네네. 네, 삼리 여기에 빌라요.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한번 네, 네. 개발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877-6이 아니라 887-6이요. 네네. 잠깐만요. 산미빌라요. 887-6. 그 동네가 그 동네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만수역 부근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 갖고 있는데 이거 과연 뭐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싹 정리하고 그냥 다른 거 한번 도전해 볼지 이게 고민이신 거네요. 네네. 결론은 그냥 정리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네네.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인천이요. 네네. 인천이 이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천이 17년부터 25년까지 네네. 그냥 공급량 몰아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여파 때문에 사실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2028년은 돼야 풀릴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인천의 특성인데 그중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남동구에 있는 거예요. 네네. 남동구 자체적으로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런데 얘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미추홀구 있죠. 네네. 미추홀 저 위쪽에 부평, 예. 저 아래쪽에 연수구 예. 얘네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엄청 몰아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 9월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석천 사거리역 앞에. 석천요? 그러니까 석천 사거리역 앞에 보면 네네네. 9월동에 9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고 네네네. 뭐 맞아요. 롯데캐슬도 있고 간석 자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여기가 인천시청역이 앞으로 GTX도 쓰잖아요. 비노선이.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이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조차도 이 지금 폭등하기 전,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 가격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파트 가격들이. 우리보다 몸값이 훨씬 세고 경쟁력이 훨씬 있는 애들도 가격이 맥을 못 추는 판에 여기 네. 입지적으로 더 떨어져 있는 이 근방이 개발된다라고 해봐야 이런 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요 위쪽으로 보면 만수 주공단지들 있잖아요. 네네. 이 만수 주공단지들도 재건축 연한 다 들어왔어.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다 재건축 진행하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도 또 공급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 초기에 얘기 드렸더니 9월동에 또 공공택지 해갖고 또 여기다가 이 근처에다가 아파트 때려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에 대한 여파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니까 뭐 네. 시간상도 그렇지만 사실 드릴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요거 아.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 전략 뭐 일대일 생담 신청하시든지 해갖고 다시 한번 세우시자고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면 더 좋을까요? 네,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소개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